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민속공연촌 전시장 판매 및 휴게실 설치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년도 공유대상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 3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이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제보해드린 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창조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인력장 강의입니다.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제정된 이후에 민속공예촌 환경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여 공예촌 내의 공예품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예품도 전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 판매장 활용 방안을 확대하였고, 또한 휴게실 내 판매 품목 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 방안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보증금 예치 규정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과다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라는 법제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조례에서 수탁 대상자인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공예촌 전시 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에 대한 성별 인용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장 판매 및 휴게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속공예촌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침체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전시 판매장의 위탁 관리 범위를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속공예촌은 1983년 경주시 하동 201번지 일원에 정부 지원으로 민속공예품 생산업체를 유치하여 협동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개관 당시 21개 업체가 입주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현재는 전수자가 없거나
수익성 악화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속공예촌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금속공예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본소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님은 답변을 원하실 겁니까? 과장님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하실 겁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조례 통과되면 좀 시끄러워지실 거는 아십니까? 제가 왜 본의원이 이게 조례 통과되면 시끄러워진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통과되고 나면 많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 자체에 보면 목적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금 삭제 규정. 자, 이거는 그러면 보조금 삭제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전시판 다른 분들한테도 할 수가 있다고 해놨거든요. 뭐냐면은 이래놨습니다. 7조에 보게 되면 종전조례에서 수탁대상이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비타 운영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개인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민속공예촌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 없이 이제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첫 번째 보조금 예치 규정만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은 그러면 다른 임대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임대를 뭐 어떻게 받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없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도 감사 때라든지 지적이 많이 된 이게 바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판매 규정을 삭제해 휴게실 활용 방안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판매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의 용도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커피숍을 하든 식당을 하든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규정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긋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는 하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 종목 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 방안을 확대하겠다는데 기존에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 임대를 할 때 거기서도 이종세를 나무서 옛날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혜 소지나 아니면 오해 소지가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100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이걸 해주면 이걸 왜 그러려면 그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라고 지금 이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조합이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건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전부 다 별표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건 아니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 또 2020년 4월 27일 날 우리 시 민속공예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풀림을 인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전부 다 장치가 있다고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어떤 장치죠, 그게? 우리가 저는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이 공예촌 구역이 무슨 구역인데 여기서는요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많습니다. 그 규정이 된 거를 2020년 4월 27일 날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좀 풀었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면 휴게 음식점에 언제 풀으셨다고요? 2020년 4월 27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다른 업종들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이것을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가 이게 계속 적자들하고 관련 안 돼가 애물단진 거는 맞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갑자기 이게 지금 개인에게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에게도 된다고. 개인에게 된다 그런 게 개인에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 그 다음이에요.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했던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했는데 관리 비타 운영 가능하도록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거. 관련 기관은 또 어디고 단체는 또 어딥니까? 지금 그러니까 있자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인근에 금속 공해지국을 이제 완공이 되면은 또 위탁이라든가 해야 되는 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공해촌 안에 그 위원들 말그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그 퇴락 뭐 쇠퇴하고만 있는데 뭐 발전은커녕 계속 거의 뭐 폐업하고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를 통해서 또 2020년 4월 27일 날 다른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시 결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염려하시는 개인이 뭐 마음대로 한다거나 온갖 그 업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 제도적으로 이미 그 장치를 해놓은 자, 그러면 하나 줍시다. 거기 커피숍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풀어놔 4월 27일 날 그런 것도 풀어놨습니다. 커피숍도 커피숍 나름인데 걸린 생활 이제 그 전에는 휴게 음식점에 그 가열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메카 이데아나 스파크스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위탁 받았어 개인이 단체는. 오늘 건축법상 별표 1에 제가 그까지는 확실히 문제는 뭔데 그 걸린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요지가 질문하는 요지가 이데아라든가 대형 어떤 커피숍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게요, 이 자리가 이데아나 대형 커피숍 들어오면 가장 큰 특혜입니다. 이 뭐냐면요, 이런 게 그 우리 시민들이요 이제 자꾸 세강에 끼고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맞는 사람요 여기 이데아 커피 한 점 하나 내보면 떼돈 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할 때 저한테 청탁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것 좀 커피 좀 팔게 할 수 없느냐고. 그때 시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면서 뭐냐고 해놨냐면 판매 종목 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상위 내가 알기로는 그게 지구 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약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은 그 제가 아까는 모르는데 이제 그 이데아는 불가합니다.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그 이데아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커피숍은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까 유명했던 그 브랜드는 불가하다는 얘기고 불가하고 개인 커피숍은? 개인 커피숍은? 건축법 제가 별표 1 상황을 제가 전부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이 제가 집행부에다가 이 민속공예청 문제가 제가 시군 6대 때부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쭉 해결을 안 해. 2년 동안 안 해오다가 갑자기 조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까지 쭉 강의해온 사람들이라 이런 분들은요. 이건 무조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삽니다. 시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예, 이 말은.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동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나는 공감이 가는데 그 주위에 보면 커피숍들이 많이 있죠. 보글로 양쪽에.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꼭 뭐 휴게실 급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지. 휴게실 커피숍을 들르려고 그렇게 입점을 하려고 이걸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6대4의 비율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커피숍을 일정 커피숍을 염두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데 거기는 집행부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민속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됐는데 이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전시 판매장만 되면은 이 본질의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공정 모습을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제 직접 민속 공예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입점해서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입점한 업체 중에 말씀이십니까? 네. 그 자기 공방에서는 체험 공간을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전시 판매장에서도 전시 판매만 하니까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거기도 일정 공간을 체험 공간을 마련합니다. 하여튼 그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관광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모습, 네, 공정 이런 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 전문인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그거 좀 염두해 주시고 운영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시 판매장 내에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죠.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이라고 했는데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님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한 개정한 이유가 금수공예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한 3개월 동안 민속공예촌을 한번 서너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차가 몇 대밖에 안 들어옵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활성화는 돼야 되는데 그 방법 논의 문제인데 금방처럼 뭐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든 어쨌든 그 한계가 들어와가지고 공예촌이 산다 그러면 그것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연세도 드셨고 판매장 그 사장님들 연세도 드셨고 또 자꾸 내가 오르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들어오는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도 많고 또 다 들어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분명히 활성화 방안은 연구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지하실에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뭐 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방안에 있는 것들만 오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민속공예촌이 그 시에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대로 운영하다 보니 공예촌이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와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열거하시다 보니 체험할 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보고자 했던 당초 목적에 상당히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너무 그 또 공예촌 전체에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일대는 금수 공예지국이 또 새로운 또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우리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의 교육 기칙으로 좀 봐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너무 그 우리 그 건축법상에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물들은 우리 말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저희들 입점하지 않고 당초 목적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 범위 내에서 입점을 시켜서 좀 더 이 우리 민속공예촌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 공예총 관련해서 한번 방문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다음 금속 공예지구 그 다시 그 활용 방안이었나? 그 설치하는 그 건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의 죽은 장소예요, 사실은 부장님.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금속공예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이 경주 민속촌을 살리자는 그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느 뭐 커피숍이 들어오건 어느 상점이 들어오건 가장 근본인 일단 활성화를 시킨 뒤에 그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그 근본이 뭐냐에 좀 취지를 두고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우리 과장님 뭐, 예, 한번 예, 좀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도시관리 결정 그 2020년도 4월 1일 할 때 근본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니까 자꾸 퇴색되고 발전이 없으니 그 주요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할 때 그 주 목적이 건축물 규모 및 허용 용도를 확대한다 그런 그 근본 취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60%는 공예시설하고 40%는 주택 및 1, 2종 건생 등 이제 관광 휴양 기능과 연계한다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풀어놨었기 때문에 또한 숙박하고 그 민박 시설은 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대규모하고 이제 그런 거는 걱정을 이제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제도권에서 막아놨다는 얘기를 그래 하고요. 나중에 건축 허가라든가 당연히 또 6대 4라는 그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우리 이제 원래 이제 완공되는 금속 공예지구하고 그 해서 근데 우리가 약간은 이제 그 2020년도 그 풍라는 거기 연계를 해서 개정을 한다 그러는 품목도 제한도 딱 그 안에서 전에 몇십 년 전에는 그 안에서 활성화될 때는 그 안에 그만 생산해내고 판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하니까 시장에 허용하는 그런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속중예촌 지금 여기에 그 관리 여기 수용하고 이 전시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뒤쪽에도 지금 그러면 건생으로 지금 일부 건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민속공예촌이 일반 뭐 상가 단지로 다 바뀌겠네요.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아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어느 사람이 거기다가 와가지고 도자기 만들고 저거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돈 되는 걸로 하겠지. 이거 지금 옛날에는 이 근생활 시설이 안 됐잖아요 여기가. 안 돼서 계속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6대 4라 큰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막 들어가가 아무나 장사하면 되나요 이제? 아무나 장사하면 아니 그게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 종목이나 근생은 지금 근린생활 시설을 거기 하면서 아까 장사할 제가- 수 있는 사람은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지정된 건 아까 숙박시설 민박도 되지도 않고 아니 근식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본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황리단길의 대부분이 근생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황리단길에 거의 그 저것 빼고는 숙박업소 한옥 펜션 빼고는 전부 다가 근생이에요. 근린생활 시설인데 그러면 황리단길에 그 많은 업종들이 여기 들어와도 문제는 없네 법으로. 그 많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게 가능하지요. 아니 과장님 지금 참, 네. 보니까 우리 공예시설이 어쨌든 60%는 이상- 공예시설을 하고 예. 나머지 40% 있어갖고는 건생을 해서 지금 이제 빼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2020년 4월 27일 날 것이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김대경 누구 보다 이해하시면은 아무거나 들어가니까 일단 60%는 우리 공예시설로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 그러니까. 네, 주실 거예요. 과장님, 네. 자 우리가 여기 그 공예촌이 지금 제거되는 지가 10년이 넘었죠. 지금
신시대가 있었는데가 네, 10년 벌써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자꾸 2020년 4월 27일 날 6대 4로 지금 풀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2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네. 그럼 2년 동안 그렇게 또 이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줬잖아요. 네. 네. 그 변화가 뭐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예, 그 지적하시는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풀리고 난 뒤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봤는데 코로나라는 계속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바꾸는 거는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오래도록 그리 내가 있었는 거를 살리려고 지금 또 옆에 또 검수 공회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답변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풀어주가 지금 완화되어서 또 뭐가 들어오고 입점이 되고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 된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4조 2항에도 여기 보면은 할 얘기 해놨어요. 또 이렇게 들어왔는 사람들 중에 목숨하고 전하는 바에 감경 또는 면제 지금 거기에 그러면 그 우리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나요? 현재 거기에 예, 그 전체 뭐 저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회계까지 통괄적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그 분명히 맞춰가지고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좀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분들이 장사가 정 안 되면은 감면 받아도 장사가 안 되면은 그만두고 나가든지 뭐 의하든지 해야 다른 사람 들어오는데 끝까지 면제받고 있으면은 이건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요 지금 법이 나는 아까 전에 물을 나가고 했고 또 여기에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6조에 보면은 운영 이해가 필요한 경주는 일부는 우리 시에서 또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원도 받고 우리 얼마 전에 뭐 시내 부심상가에도 마찬가지 수천만 원씩 지원 받아서 문 개소만 딱 해놔놓고 또 좀 있다가 5개월 6개월도 안 되고 문 닫아. 그래 자꾸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자꾸 퍼주기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 우리 서선자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그 주변에 아까 뭐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커피숍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좋아요. 뭐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우리 동영원, 김영원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고 우육선으로 6대 4가 아닌 뭐 우리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변해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의원님 한 건물에 커피숍이 아까 자꾸 커피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거기 60%가 전시 판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거는 아예 말씀이 안 되고요. 그 건물로 예를 들어 그 진짜 지을 그 건물로 예를 들으셔야 예를 들면 네, 과장님 이제 알았는데 예. 그러면 그 상가가 만약에 그게 10개 중에 예. 6개가 그 전시품목을 하고 4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한 건물 안에다가 60%는 네. 전시 판매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40%는 그냥 공간을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다른 걸 할 수 있다. 예, 마음대로 라는 표현을 하죠. 주택 그 별표에 있는 그 기능이 건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자 뭐 거기 50평짜리에 예. 뭐 20평은 내가 커피숍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30평은 전시하고 66대 4니까 6대 4니까 예, 커피숍을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할 수도 없겠죠. 하여튼 그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권 국장님 우리 의원들 염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네. 이거
검취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잘 좀 간파하셔갖고 그죠? 이런 연유된 분들 좀 해설을 해주시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 의뢰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라시 위원님의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손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손아시 의원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를 토론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및 휴게소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공개 공문은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령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실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1조 공동주택 단지 내 2동 이상인 경우 동간거리를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같은 대지 내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인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이격하되 최소 이격거리는 10m 이상 띄우도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도시개발국장 권칠령.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전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1조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 설명드리시길래 뭐 실망이 기도 하는데 대충 지금 뭐 PT를 좀 내려주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내가 했는데 정동과 정읍 쪽에 있는 옛날에 우리 남쪽만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1조건이 남쪽만 되었었잖아요. 저희는. 일반 건축물은 납쪽만 적용을 받고요. 공동주택은 사면 모든 방향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은 예, 공동주택은 2동 이상의 경우에는 납쪽뿐만 아니고 사면을 다 받습니다. 1조건에 최강을 다 받습니다. 요 지금 요거 공동주택 맞아요. 공동주택. 맨 뒷장에 그 표를 보시면은 그 상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m 들어가고 아니, 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지금 기존하자 여기는 그러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고층 높이가 만약 9m 같으면 9m만 떼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도 부지고 10m는 떼야 된다. 이거 어떠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현행 조례는 앞쪽에 낮은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뒤에 있는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뒤에 있는 건축물을. 지금 개정 조례는 앞쪽에 낮은 건축물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건축물 기준으로 띄우도록 그래. 뒷동안 거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리를 띄운다 걷는 거는 완전히 붕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최강이나 뭐 일정 일조건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위험이 어떤 거를 다음에 건물 붕괴나 이렇게 넘어가기나 했을 때 동당거리가 있어져야 피해를 안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붕괴는 대상이 안 되고요. 안 되고 일조를 일조권에만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야기 나오는 주차는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에 지금 몇 대 몇을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뭐 건축법상 공동주택법상은 한 1.2대에서 3대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1.5대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저기 우리 신경제 거기는 1.9에서 2대. 뭐 최대 2대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로 우리 과장 국장님 최단도로 우리 경기시는 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특히 황승로가 저기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갖고는 최단도 주차 그 횟수만큼은 좀 강하게 이렇게 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하시는 분 바로 진위 연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나 토론 연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론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고문은 퇴실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만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인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 방법의 농약 성분수가 320종에서 46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중 성분 표기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3호 서식 중 성분 아바메틴 B1 등의 320가지 성분 표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5쪽에 보시면 친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 방법의 농약 성분수가 320종에서 464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중 성분 표기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제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주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페이지에 보면은 현행은 그 분석 결과 그 성분이 비원돈 320 성분 해가지고 분석법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개정안은 이 성분을 없애버리고 분석법만 나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결과치로 따진다면 이 320 성분을 삭제를 하면 새로 현행되는 465종이 이게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이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종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320종 이 자체를 삭제해보고 하자는 그 내용 주 내용이. 계속 발전. 예. 주 내용 그 내용.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경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과정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시라로 썼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 3일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의 인하 매각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해양 국장님은 격리 중이므로 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원활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 외동 3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올해 1월 27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는 시유 임야를 매수하고자 매각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임야는 경주시 외동읍 냉청리 산 6-12, 산 7-9번지 두 필지이며 면적은 36,863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약 8,30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임야를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시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기업 육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면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위원입니다. 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 임야를 매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매각 대상 재산은 경주시 외동읍 산 6-12, 산 7-9번지로 배당 가액은 8,300만 원 상당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제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제 이만. 네, 과장님. 외동사 제3 일반 산업단지에 폐될 우리 시유지 매각이 됐어요. 이거 지금 보면 전체 우리가 매각 면적이 36,803회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2,28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한 7,524원 이런 되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지금 서로 조성하려면은 주변 뭐 산지나 부지를 매입했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얼마 주변에 그 지금 현재 매입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 봤습니까?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 평당 30만 원 정도 간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유지는 그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간다고 한번 예상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감정 가격은 받아보고 그걸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실지가 우리가 공시가를 따지면은 뭐 지금 아무래도 산업단지 한다 근데 평당 7,500원 정도밖에 안 친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시세에 반해 가지고 해줘야지 덮어놓고 그 공단 조성한다 해서 우리 시유지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대로 그 사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는 공시가를 해가지고 뭐 8,322 얼마가 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세가 팔면은 전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야만이 뭐 사실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든지 하지 안 그러면 시 재산만 그냥 없애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30만 원 가면은 우리도 뭐 그 가까이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매각 의뢰를 나오는 매각 의뢰 해놨는데. 예. 그래서 뭐 싸게 팔 생각. 그것도 매각 이것도 일반 일반 부지 매각하는 거와 똑같이 그 사람들 감정사에서 감정해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예. 그때 하여튼 주변에 시가 잘 판단해가지고 그래가 매각하더라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예, 박원님. 예, 과연 수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료 그 이만호께서 아주 좋은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원래 지금 성인고시 됐죠. 예. 장애 도시계 얘기해가지고 맞습니까? 그 사업한 지는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 이게 산업단지 이게 승인고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뭐 2020년도에 변경승인입니까? 예, 올 1월달에. 그러니까 올 1월달에 네. 산업단지로 지정이 언제 됐단 말이죠. 지정된 게 언제 지정됐습니까? 그거는 업무 지원은 기업 지원과에서 이제 지정고시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시는데 계획서 2017년 1월 20일. 2017년 1월 20일. 지정 계획고시. 2017년 1월 27일 지정고시. 상자 지정고시. 네,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2017년 1월 27일. 이게 뒤에 현황을 보면 현황 사진을 보면 주위에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없네 그죠? 이거 보니까 이 사진 위치도 현황 사진을 보시면 보시면 이 주위에 뭐 공장이 밀집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 인근에 이제 넘어가면은 예, 뭐 공장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예, 공장이 그 뭐 이렇게 있는데 본연이 묻고자 하는 그거예요. 뒤에 여기에 보면 편입 용지도를 보면 전체 산업단지 몇 평 정도예요. 중에 우리 경주시계 많거든 상당히
비율적으로 좀 크게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시유 임야가 한 30, 23% 정도. 네? 한 30, 23% 정도 거래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 이게 그 당시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경주시에서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업단지 전체 비율을 30% 하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 시유지만 임야만 이거 매입을 해도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 그냥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시유 임야 이거 산업단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예. 이 비율이 30% 같으면 토지 소유 동의 다른 사람 동의 없어도 산업단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 비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동료 또 이만호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이 가격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 외동 구호 외동 냉천 같으면 지금 공장 부지 조성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40만 원 해도 지금 평당 7, 80만 원, 100만 원 가지실 건데. 일단 저기가 30만 내외 정도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공장 이게 산업단지로 봤을 때 그 이제 부지 조성을 이제 현재 있는 거하고 또 부지 조성 해놔가지고 파는 거하고 전혀 틀리겠지. 예. 현재는 부지 조성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경주시 유림이 벌써 한 30% 위치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한 가지. 그리고 이게 연접해 있어서 산업단지가 또 연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립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된대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변경안 승인 내버리면 그대로 이게 대장 가격 팔아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감정 의뢰 나기 때문에 예. 예, 감정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매각을 하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공시지가 대로 그런 매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거는 뭐 법령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수의계약으로 산업단지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매각 대상인데 이거 공시지가를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위원회 공시지가를 펼친 선명보다도 감정을 해서 감정 조서를 가지고 공유해서 심의를 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그 뒤에 얼마 팔았나 이건 우리 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돼. 그런 상황이잖아. 보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좀 지금 의뢰했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시가는 뭐 6,280에도 뭐 평당 한 7,000원, 8,000원 되는데 이거 만 평 정도가 지금 우리가 대장 가격이 8,300이지만 감정을 해보니까 전체 매각금이 어느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경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상정을 해야 위원회에서도 알아듣기도 쉽고 이해력이 있는데 오늘 이래되고 나중 돼가지고 알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지만 이 비율 자체가 30%라는 건 상당히 이거는 큰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 생각에는 감정조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위원회에서도 이 주변에 전문위원들도 주위에 지금은 그 원시림이지만 감정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산업단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희들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렇게 설명해줘야 우리도 자료 좀 받아보고 해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정 가격 보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 뭐. 과장님, 예. 방금 답변 중에 이 국공유지 매각은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그 평가되는 금액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평가사의 금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그 주변의 어떤 시유지 그 주변의 어떤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유지 같으면은 그 주변 시세대로 안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왜 특기 시비가 이게 걸리냐면
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가 금액의 평가사의 그거를 절차가 팔리면은 우리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 주변 시세 안 하죠. 왜 내가 이 지금 여기 정우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30%를 갖고 가면 나머지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의 이 시유지를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사유지라면.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항이 통과돼 버리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좋은 지적이고요. 이미 지금 그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해놨는데요. 이 구역이 지금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단지가 섹터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장 사진을 보면 뒤에 산 쪽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벌써 해놨는지 아니면 앞쪽으로 논 쪽으로 해놨는지 어딥니까 이거? 여기는 그 현장 사진 보면은 그 논 쪽은 아니고요. 그 이제 정우개발이 이제 낸 거죠. 우리 시유하고 경계돼 가지고 산 쪽을 판을 뺐죠. 자 그러면 이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뒤에 산 쪽은요 우리 시유지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별 효용성 없는 그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사놓고 지금 우리 걸 못 사서 얼마 사는지 모르죠. 얼마 사는지 모르죠. 이거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 기업 지원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림과에서 덜렁 팔아버리면 사실 이 사람들은 뒤에 산 임야만 해가지고 하던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적도도 바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죠. 이게 상식적으로 봤어도 이거 보십시오. 뒤에 산 이제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보게 되면 이 적도구역 몰려 있어요. 몰려 있고 이걸 없으면 이 산들이 이 맹지 사가지고 이거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휴대폰에 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60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참 이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도시계획하고 이 산업단지 하는 사람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사실 올라온 대로 이거 매각해보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도 한참 있는 거고. 작년에 그 위반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적도구역을 우리가 이거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굳이 이거 안 팔아도 시가 매각해가 다른 데 팔 것 같으면 수십 배, 수십만 받을 수 있고 한데 뭐를 여기다가 그걸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우리 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그 지금 우리 많이 이해되셨죠? 되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 맹지로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정 평가사들이 이 도면상을 봤을 때. 그렇지만 앞에 도로를 물고 있는 거는 30만 원을 감정하는 것 같으면 맹지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감정사들이 감정한 대로 이제 시는 매각을 했고 뭐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걱정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했는 거 앞쪽하고 지금 요 필지하고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평가했는 거를 기준을 잡아갖고 의회 한 보고를 해주시면 어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이게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단지의 현황을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황이 이 사업자가 지금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했고 어느 지역에 매입을 했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사실적으로 뒤에 이 맹지들은 아주 헐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사실적으로 보면 이거부터 먼저 뭐 조치를 안 하고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이 안 있으면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위원들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근데 저희는 이제 감정회의를 해보고 가격이 적으면은 사실 이제 다짐 해가지고 제가 비싸게 받았습니다. 싸게나 받았습니다. 내일 때 보시고 확인하고 감정 가도 확인하고 그래가 다시 이 땅이 서로 괜찮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도로를 지대plan 하면은 이 배경하고 좋은 겁니다. 예.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영상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네, 선생님. 위원장님, 저기 목록 삭제 동의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저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에 외동 3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은 이 사업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하려고 합니다. 공동상태성 서준자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외동 3 일반 산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을 목록에 삭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준자 의원은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서준자 의원이 발의한 목록 삭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외동산 일반 산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이 8,300만 원밖에 아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1-1하고 83억이다. 83억.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